41번 가나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자, 가는 옛사람이 말하기를 나라는 멸망할 수 있으나 그 역사는 없어질 수 없다. 이는 나라가 형체라면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이다. 바로 국가의 국혼을 강조한 국혼이 살아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우리 민족은 부활할 수 있다. 이걸 강조한 사람은 백암 박은식 선생이 되겠습니다. 자, 박은식 선생은 자, 개항 이후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눈여겨보고 한국 통사, 이 통자는 앞을 통자이고요. 한국 독립운동지 혈사, 한국 독립운동의 피해 열사, 이 두 책을 저술하면서 독립투쟁 과정을 잘 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나는 우리 조선의 역사는 세계사적, 이론론적, 역사법적 발칙에 의해 다른 민족과 거의 같은 궤도로 발전 과정을 거쳐왔다. 이런 걸 우리는 이제 세계사적 보편성이라고 하죠. 이것을 어, 보편성을 강조하면서 일제의 그러한 우리 민족은 도저히 역사적 발전이 없다. 식민사관 중 이 정체성론을 이제 논박한 사람은 바로 백나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1930년대에 두 가지 이제 주요한 저술을 했는데 이 사람은 역사를 이제 마르크스의 그 유물사관에 입각을 해서 어떤 사회 경제적 토대를 놓고서 물적 토대를 놓고서 역사를 투영을 했을 때 이러한 우리 민족의 그러한 발전 과정 이것을 잘 서술하고 있는데 사회 경제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조선 사회 경제사 그다음에 조선 봉건 사회 경제사 이 두 책을 잘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유물사관을 토대로 식민사기 정체성론을 돈박한 것은 백나문에 해당이 되겠고요. 진단학회를 창립하여 실증주의, 증거를 객관적 사실을 중시하는 실증주의 사학을 발전시킨 사람은 두 개 이병도가 되겠고요. 독사신론을 발표하여 민족을 역사서술에 즉 기존의 왕조 중심 역사에서 민족 중심 역사로 무게를 놓은 사람은 단재 신채호 선생. 그 다음에 조선오락 운동을 1930년대에 주도하면서 여의당 전서를 가행하였다. 여의당 전서는 이제 정약용의 그러한 저서이죠. 즉 이러한 시닥의 고전 이런 거를 정리한 조선오락 운동을 주도한 사람은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정인보라든지 안재홍이라든지 문일평 요 세 사람을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비타협적 민족주의 역사학자이죠. 그래서 정인보 같은 경우는 조선의 얼을 강조하고 문일평은 조선의 심을 강조하고 안재홍은 신민족주의 역사관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다음 42번 가 인문의 활동을 오는 것은 이것은 한국 독립군과 1930년대 그 다음에 한국 광복군의 총사령관으로 활약했던 누구누구의 친필인입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지청천 장군이 되겠죠. 자, 이분은 1930년대 북만주 쪽에서 한국 독립군을 이끌었고요. 그 다음에 1940년 9월에는 이제 한국 광복군 초대 총사령관으로서 이제 활약을 했는데 한국 광복군은 직접 일본과 치열한 교전을 한 게 없기 때문에 주된 시험에서 많이 물어본 것은 한국 독립군의 그러한 전과를 많이 물어봅니다. 자, 1930년대 초에 활동을 했고요. 중국 호로군과 연합을 해서 다음 같은 전투에서 전과를 올렸습니다.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동경성 요 전투를 알아두시고요. 이거랑 이제 많이 대비해서 물은 것이 비슷한 시대에 이제 양세봉 장군을 많이 물어보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조선 혁명군을 이끌었죠. 중국 의영군과 합동 작전을 해서 영릉과 흥경성 이런 전투에서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의열단을 조직하여 단장으로 활동한 사람은 약산 김원봉이 되겠고요.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폭탄을 조직한 사람은 이 김원봉이 이끈 이 의열단 소속의 나석주 열사가 되겠고요. 1926년 이 의거를 익혔고 고종의 밀지를 받아 독립의원부를 조직한 사람은 최익현의 제자 임병찬이 되겠고 1912년에 조직을 했습니다.
명성황후 앞에서 이완영 습격에 중상을 입힌 사람은 이재명 열사가 되겠고요. 이 사람은 1909년에 의거를 했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43번 다음 두 의거를 일으킨 단체에 대한 설명을 온 것은 오늘 아침 신년 관병식을 마치고 궁성으로 돌아가는 1학년 행렬에 한인 한국 사람이 폭탄을 던졌다. 아쉽게 성공은 못했어요. 자, 1학년에 폭탄을 던진 사람 동경에서 이봉창이 되겠고요. 1932년 1월에 거살했고 1학년에 생긴 천장절 기념식장에 폭탄을 투척하여 다수의 일본 군부인 정계윤에 부상을 입혔다. 이 사람은 성공을 한 것이죠. 윤지사 한인. 이것은 윤봉길 의사의 상해 홍코공원 의거가 되겠죠. 자, 이 두 사람 다 김구 선생이 임시정부의 침체기를 극복하기 위해 조직한 한인 애국단 소속의 그러한 단체 소속 단원입니다. 1931년에 결성이 되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중일전쟁 발발 이후에 창설이 됐다. 중일전쟁이 1937년에 발발했으니까 해당이 안 되고요. 조선혁명 선언을 활동 지청을 삼은 단체는 김원봉이 이끄는 의열단. 그 단원이 대표인 사람이 김익상, 김상호 각각 조선 총독부와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을 했죠. 일자가 구매는 배고인 사건을 치되었다. 비밀결사 애국경운단체 신민회. 예. 자, 다음 44번 밑줄그은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오는 것은 태평양 전쟁이 전개되던 이 시기에 애국반 허적 비등록자 어쩌고 저쩌고 징병제 이런 거 나오는 거. 자, 태평양 전쟁이 1941년 12월에서 1945년 8월 항복할 때까지죠. 자, 이 시기는 일제 그 총동원 초제의 그러한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 이때는 인적, 물적 수탈이 극심했습니다. 특히 인적 수탈에는 성인 남자뿐만 아니라 학생 그리고 심지어는 부녀자들, 여자들까지도 전선과 노동 현장에 끌고 들어갑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여자정신 근로령이 1944년에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회사령이 철폐되었다. 한국인의 자유스러운 기업 설립을 방해해서 허가제로 하는 이 회사령이 1920년에 철폐되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 민족을 도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인들의 기업 설립, 조선에 대해 기업 설립을 원활히 하기 위함이죠. 자, 조선 태형령이 시행이 되었다. 조선에게만 적용이 되는 조선 태형령, 야만적인 형벌, 매제를 가하는 거 1910년대에 무단 통치 기계에 실시가 됐고요. 토지조사 사업도 역시 무단 통치 기간 때인 1910년에서 18년까지 실시가 되었고 제1차 조선 교육령이 발표된 게 1911년이죠. 역시 이것 무단 통치인데 핵심 내용은 차별화된 초등교육, 즉 4년제 보통학교, 초등학교는 보통학교가 4년밖에 안 돼요. 일본인은 6년인데 그리고 실업계 위주의 교육, 고등교육을 허용하지 않았죠. 우민화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5번 다음 가상 인터뷰의 주인공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선생님께서는 광복에 대비하여 조선 건국동맹을 결성하셨습니다. 1944년 광복 이후에는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자, 이 사람은 몽양 여운형 선생이 되겠죠. 자, 여운형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건국동맹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자, 하나 더 있죠. 바로 좌우합작 운동을 이 사람은 이제 중도 좌 경향의 성격인데 이분과 또 한 사람이 이제 김규식이죠. 중도 우파의 좌합작 운동을 일으켰고 그래서 좌우합작 위원회를 1946년 7월에 결성을 해서 좌우합작 7원칙까지 합의를 보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 군정천도 이유를 지지하기도 했는데 1947년에 이르면 미국의 외교 노선, 공산권에 대해서 대결적 자세로 나오는 트루먼 덕트린, 그 다음에 여운형 선생이 1947년 7월에 피살이 되면서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 좌우합작 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계기가 되는 건 요 4번에 보면 정읍에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한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이제 계기가 되었는데, 예.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제 1번이 되겠는데요. 좌우합작위원회 주축이 됐죠. 김규식과 함께. 자, 그다음에 김규식과 함께 남북협상에 참여했다. 자, 이 사람은 백범 김구 선생입니다. 만약에 여운현 선생이 1947년 7월에 피살되지 않았다면 남북협상에 아마 참가를 했었을 거예요. 4월에 1948년 4월이니까. 재미안인을 중심으로 무실력행을 강조하는 흥사단을 설립한 사람은 도산 안창호 선생이 되겠고요. 중국 국민당과 협력하여 조선 의용들을 창설한 사람은 의열단을 창설하기도 했던 약산 김원봉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다음 46번.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오는 것은 반민특위가 본격적으로 친일 청산에 나서자 친일 경인 일부 경찰과 친일파들이 반민특위 위원들을 공산당으로 내몰면서 탄압을 하고 구속했다. 자, 이게 바로 유명한 그 66 사태와 관련된 것이죠. 1949년 6월 66 사태로 인해서 좌우합작위원회를 친일 경찰이 습격을 하고 시효가 결국 단축이 되면서 좌우합작에 의한 친일파 처단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었죠. 그다음에 자유당은 당시 대통령이 하나여 중임 제한, 연달하는 연임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당시 대통령이 하나요. 그런데 이 개헌안은 정족수 의결이 한 명이 부족해 부결된데 4.4.5입의 논리를 내세워 다시 통과됐다. 이른바 4.4.5입 개헌이죠. 이게 1954년 11월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요 사이에 있었던 일을 역사 사실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헌법 개헌이라든지 뭐 이런 정치적 것과 관련되는데 이게 이제 4.4.5입이 나오면 4.4.5입 전에 개헌이 먼저 하나 된 게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1952년 7월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 바로 발췌 개헌이 있습니다. 뭐 이게 물어볼 게 뻔할 것 같은데 한번 선지를 보도록 하죠. 정부 형태가 내각 책임자 형태로 바뀌었다. 자, 이것은 4.19 혁명의 결과물이죠. 4.19 혁명이 1960년에 4월에 발발을 해서 결국 허정 과도 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헌법을 개헌하게 되는데 1960년 6월에 내각 책임자 헌법으로 바뀌고 곧이어서 장면 정부가 출범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5번도 이거의 연장선이죠. 1960년 3.15 부정선거를 통해서 4.19 혁명이 일어나고 이승만 정부 붕괴, 허정 과도내각, 내각 책임제 개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당이 안 되고, 자, 장기 독재를 가능하게 한 유신헌법이 공개됐다. 이거는 1972년 이건 박정희 정부 때죠. 해당이 안 되고, 자, 3, 4번이 둘 다 이승만 정부 때인데, 자, 여기서 보자면 임시소도 부산이라고 되어 있죠. 자, 임시소도 부산이면은 이건 6.25 전쟁 중이죠. 6.25 전쟁이 1950년 6월에서 1953년 7월까지 있었으니까 이게 해당이 되겠네요. 자, 이게 이른바 발췌 개헌이 되겠죠. 그래서 1952년에 이게 통과되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고, 평화 통일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보몽이 구성했다. 자, 그러니까 이게 해당이 안 되네요. 이건 해당이 안 되고 정답은 3번이 되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자,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받지 않으니까 이제 3선에 성공을 했어요. 1956년 대선에서. 근데 이때 무소속의 조봉암이 선전을 했어요. 200만 표가 넘게 획득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 이승만 자유당 정부는 진보당과 조봉암이 이제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곧이어서 이제 진보당을 창단해요. 이것을 탄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진보당 사건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1958년에 이제 이 조봉암이 구속되고 진보당이 해산이 되고, 그 다음에 1959년에 전격 처형이 됩니다. 조봉암이. 자, 그래서 정답은 1950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제가 근데 정답은 요 사이 시기니까 직선제 개헌안, 발췌 개헌안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7번. 밑줄근 총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제시된 자료는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실시된 총선거다. 자,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은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총선인 이제 50 총선을 이제 그 감독하는 그러한 유엔 산하 기구이죠. 따라서 이것은 50 총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문제가 됩니다. 자, 당시 원래는 이제 1947년 11월 유엔 총회에서 남북한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과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설치 이것이 가결이 되었는데 북한과 소련이 이걸 거부를 하고 유엔 한국임시위원단 활동은 계속 이어지지만 1948년 2월 유엔 소총회에서 그러면은 가능한 곳 남한만의 단독 총선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감독할 기구로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활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어, 그리고 어, 이제 총선이 실시가 되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보통 선거 어떤 차별이 없어요. 일정한 연령에 이르면은 누구나 다 선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21세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음, 다 열린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제외되는 곳이 있는데 바로 제주도가 이제 두 곳이 당시 제주도에 4.3 항쟁이 이제 벌어져서 여기서는 선거가 무효화됐습니다. 선거가 해당이 안 됐죠. 자, 그래서 정답은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 21세 이상은 남녀 누구나 다 38도선 이남 남한만에 그다음에 재헌국회 이거의 결과로 재헌헌법을 구성하게 되죠.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는 선거가 무효처리했다 맞죠? 예, 정답은 1번이 되는데 비례대표제가 적용이 된 것은 박정희 이제 군사정부 시절인 1963년 총선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비례대표제 정당 의석수와 연계된 그 비례대표제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8번 다음 뉴스에 보도된 사건 이외 사실로 옳은 것은 어제 동대문 평화시장 재단사 전태일 씨가 분신하는 사건 이게 바로 1970년 11월에 이 전태일의 분신 사건은 당시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바로 노동계 현실을 고발해서 이후 노동운동의 사실상 출발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최저임금법이 제정이 되었다. 자, 최저임금법은 이제 1986년 전두환 정부 때 제정이 돼서 1988년 1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한미 원조 협정이 체결이 됐다. 자, 이건 말 그대로 이제 원조 경제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자,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이제 8월 이제 출범한 이후 한국의 열악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미국이 이제 도와주기로 한 한미 원조 협정은 1948년 이제 10월에 제정이 되어서 장면 정부 때까지 이게 존속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해당이 안 되고요. 연간 수출액 100억 달러가 달성이 됐다. 박정희 정부는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로 이끌었는데 그 결과 1977년에 100억 불 예상보다 좀 빨리 달성을 했습니다. 자, 이거 맞는 내용이 되겠죠. 제1차 경제개발 5개년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인 정부 주도하에 강력한 경제 드라이브가 걸리게 되죠. 이게 1962년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건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2번이 되겠고요. 49번 가나 인물이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시기에 있었던 사실은 무슨? 자, 가 얼굴만 봐도 김영삼 대통령. 그다음에 이거 얼굴만 봐도 김대중 대통령. 자, 업적하면 보도록 하죠. 자, 통일에 관한 거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이 된 것은 노태우 정부 때이죠. 김영삼 정부는 이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유명하고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는 이제 6.15 공동선언이 유명하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내용이 되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는 이제 김영삼 정부 때 금융실명제가 전격 시행이 되었죠. 1993년. 이거 맞는 내용이고 김대중 정부는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뭐 이런 것 등이 유명합니다.
자, 그러면 뭐 니은 디귿만 나와서 벌써 정답은 3번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가 체결이 됐다. 이것은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처음 체결이 되었고 2007년에, 근데 이제 불만이 많아서 재협상을 하게 돼서 이명박 정부 때 최종 완성 체결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이 되겠고요. 자, 50번 다음 선언문을 발표한 민주화운동에 대해 설명을 오는 것은, 자, 민주화운동 세 가지가 있죠. 4.19 혁명, 그 다음에 5.18, 그 다음에 6월 민주항쟁이 있습니다. 자, 4.19 혁명은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 5.18 민주화운동은 신군부에 의한 전국 비상계엄령 확대, 5.17에 5.17이라고 그러죠. 흔히 줄여서. 그 다음에 6월 민주항쟁은 당시 4.13 호원정치 전두환 정부의 간선제 헌법 고수, 이거 관련돼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우리 국민은 어떤 명목으로도 더 이상 민주화의 실현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 자, 4.13 폭거가 무효임을. 자, 이게 바로 간선제를 고수하겠다는 것이죠. 자, 6월 민주항쟁은 모든 시민이 일어나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가 관철이 되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양원제 국회가 출연한 결과가 졌다. 이것은 4.19 혁명에 의해서 내각 책임제 헌법과 함께 참여한 민의원의 양원제 국회가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굴욕적인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였다. 이것은 이제 이른바 6.3 사태라고 그러죠. 1964년에 있었는데 이 한일 국교 정상화에 이때 반대하는 학생 시민들의 데모가 심했습니다. 자, 저 흰공부의 비상경 확대가 원인이 되었다. 이거는 5.18 민주항쟁 관련돼 있고, 관련 자료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도 역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제38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편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